하룻밤 만에, 단 하룻밤 만에 우리는 석기 시내로 돌아갔어. 젠장. 러시아 군인들은 우리는 통신을 잃었다가 이제 러시아 군대의 새로운 보트가 되었기 때문에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격분한 것만이 아니라 절망적이기도 했습니다. 최고위 장군부터 최전선의 가장 작은 지원 부대까지 모두가 그랬습니다. 2월 5일 밤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 참해서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러시아 전쟁 기계는 단 한 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을 잃었습니다. 푸틴의 통신 다리는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된 이 이미지들에서 러시아 지휘관들은 무력하게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불행히도 스타링크 연결이 끊어져서 우리는 사실상 통신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전략적 맹목의 해부학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러시아가 어떻게 이 의존의 함정에 빠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 군대는 자체 군사통신 시스템의 느림과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크렘린은 여러 전면 회사를 통해 수천 개의 스타링크 터미널을 전선으로 밀수했습니다. 각 터미널은 러시아 포병 부대가 좌표를 획득하고 FPV 드론 운영자가 이미지를 전송하며 지휘센터가 군대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미국 파트너들은 이 밀수된 네트워크를 조용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지도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지상에서 다층적인 탐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재민과 같은 조잡한 방법 대신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한 방법인 화이트리스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과 펜타곤 관계자들은 지지적 죄한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 등록되고 승인된 터미널만 작동이 허용되었고 다른 모든 장치는 시스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생한 일은 완전한 브리킹 작전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의 손에 있던 국가의 첨단 미상 접시들은 신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몇 초 만에 쓸모없는 플라스틱과 금속 더미로 변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러시아 기술자들은 기기를 껐다 켜면서 지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안테나 방향을 바꾸거나 소프트웨어를 재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것은 오작동이 아니라 명확한 접근 거부의 벽이었습니다. 펜타곤은 물리적인 미사일을 한 발도 발사하지 않고 단지 데이터 프로토콜을 변경함으로써 전선에서 러시아의 디지털 존재를 제거했습니다. 디지털 정전 직후 몇 초 동안 러시아 전선에서 일어난 일은 작전 마비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데이터 흐름은 탄약만큼이나 중요한 연료입니다. 그날 밤 러시아 군대의 연료가 끊기고 엔진이 멈췄습니다. 자포리자, 도네츠크, 쿠피안스크 전선의 러시아 포병 부대는 더 이상 목표 좌표를 받을 수 없어서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공격을 준비하던 기계와 부대는 하늘의 눈이었던 드론 지원이 차단되어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 기술적 혼란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멈출 수 없는 혼란의 물결을 촉발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숨길 수 없었고 소셜미디어에 재앙과 같은 헤드라인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오도군과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메시지는 검열 없이 전선의 공황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한 러시아 군인이 그의 팔로워들에게 거리 애원하듯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무전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아날로그 라디오를 즉시 보내주세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라고 주장하는 군대가 소셜미디어에서 라디오를 구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술적 붕괴는 러시아 군대의 지휘 구조에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중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장군들은 갑자기 21세기 전장에서 19세기 조건으로 돌아간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보고서와 정보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지휘관들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오토바이 전령을 사용하고 디지털 지도 대신 종이 지도를 테이블에 펼치며 데이터 패키지를 참해서 참호로 USB 드라이브로 운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이 상황은 역사적인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자적으로 눈과 귀를 잃은 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와 FPV팀은 방어가 무너진 표적을 사냥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현장에서의 최신 이미지는 이 기술적 학살을 명백히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1129 대공 미사일 연대의 스팅팀은 연결이 끊겨 하늘에서 메추라기처럼 방향을 잃은 스타링크 장비를 갖춘 마지막 러시아 무인기를 추적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들은 한때 러시아의 하늘의 눈이었던 그 비싼 시스템들이 신호가 끊기는 순간 하늘에서 부서진 무방비 상태의 고철로 변한 증거입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부대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는 무선 주파수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자정보부대는 러시아 통신을 도청하고 지휘센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러시아의 스타링크 의존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변해 전체 방어선이 붕괴되었습니다. 물류 호송대가 길을 잃었습니다. 부상자 대피 요청이 전달되지 않았고 조정되지 않은 부대들이 서로 충돌하여 아군 오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끊기면서 크렘린의 전선 공격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정전이 모스크바에 일으킨 충격파는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금융 재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재정에 열린 블랙홀입니다. 러시아는 일반 고객처럼 상점에서 이 터미널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은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및 제3국에 위장 회사를 세운 복잡한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러시아는 암시장에서 이 장치들을 구입했으며 각 터미널의 시장 가치보다 5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엄청난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현금 가방과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폐 이체를 통해 밀수업자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2월 5일 아침 러시아 국방부가 불법 공급망에 쏟아부은 수억 달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모스크바가 전선에 비밀리에 쌓아둔 비싼 기술은 이제 수십억 달러의 쓰레기 더미에 불과합니다. 우리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재정 손실은 여러 대의 전투기가 격추된 것과 동등한 매몰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현재 크렘린 복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완전한 책임 정화 게임입니다. 과도 정치가들과 장군들이 이 쓸모없는 플라스틱 더미에 쓴 재산에 대해 서로 묻고 있는 동안 그 비용은 다시 한번 최하위에 있는 병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수십억 달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동안 전선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은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간단한 중국산 아날로그 라디오를 사기 위해 텔레그램 그룹에서 대중에게 기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선의 일시적인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러시아 군사 교리에 꽂힌 전략적 비수였습니다. PPR 글로벌의 기술적 비대칭 분석에서 자주 강조하는 그 고통스러운 진실은 2월 5일 밤에 부인할 수 없이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현대전쟁을 지속할 기술 인프라는 사라졌습니다. 자체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신 크렘린은 적의 기술에 의존하는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 생명체는 미국과 스페이스X가 거부했을 때 생존 기회를 잃었습니다. 불행히도 러시아는 테이블에 올릴 현실적인 플랜 B가 없습니다. 자체 국내 위성 군지 프로젝트인 스페라나 라스베트는 여전히 주로 종이와 선전책자에 존재하는 꿈입니다. 가즈프롬의 기존 위성은 너무 크고 느리며 현대 드론 전쟁에 필요한 높은 대역폭에 부적합합니다. 크렘린의 테이블에 있는 가장 크고 아마도 유일한 현실적인 옵션은 중국과 베이도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중국의 베이도우 시스템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기술적으로 진보되어 있으며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모스크바는 베이징의 문을 두드리며 베이도우의 군사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요구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베이도우는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지정학적 역학은 러시아에게 큰 실망과 전략적 막다른 골목을 가리킵니다. 베이도우를 전선에서의 실시간 전투 통신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것은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보유한 수만 개의 터미널, 차량 및 무선 시스템은 베이도우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모든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새로운 암호화 모듈을 설치하며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과정은 평시에도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입니다. 시진핑은 푸틴이 전쟁에서 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을 불 속에 던질 의도도 없습니다. 베이더우의 군사 주파수를 러시아에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중국을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는 서방의 제재로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은 조용한 파트너가 되기를 선호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러시아의 다른 선택지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란과 북한입니다. 테헤란은 제한된 위성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기술적으로 원시적입니다. 이들 국가의 시스템은 현대 드론 전쟁에 필요한 높은 대역폭과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크렘린의 이 기술적 교착 상태에서의 최후의 수단은 전쟁의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순간이 될 수 있는 벨라루스일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절박함은 가장 충성스럽지만 동시에 기회주의적인 동맹인 알렉산더 루카셴코에 대해 푸틴보다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는 드문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루카셴코가 카메라 앞에 나타나 쿠레사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소개했을 때 그는 사실상 모스크바의 기술적 파산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동맹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자기애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수십억 달러를 썼습니다. 우리는 거의 무료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담한 주장 아래를 파고들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기술혁명이 아니라 35년간의 망상적인 선전입니다. 그가 쿠레사라고 부르는 시스템은 저궤도위성의 정교한 별자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1990년대에 거슬러 올라가는 Q밴드 기술에 기반한 투박한 정적 안테나입니다. 루카셴코가 스타링크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고 말하는 장치는 기술적으로 말하면 가정에서 발견되는 오래된 유료 TV 위성 접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벨라루스의 우주 프로그램은 2006년 실패한 벨크루 위성과 중국의 지원으로만 유지되는 벨인터셋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나라의 방위 산업은 독립적인 생산자가 아니라 단지 러시아의 소련 두립 작업장으로 기능할 뿐입니다. 이 쇼의 진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하여 러시아 휘발유 생산 능력의 38%가 중단되었을 때 크렘린은 역사상 처음으로 민스크에 연료를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카셴코는 이제 러시아 탱크에 휘발유를 공급할 때 느꼈던 구세주 역할을 기술 분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속국의 지도자는 수출의 3분의 2가 러시아로 가고 80억 달러의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푸틴의 약점을 이용해 내가 당신이 못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하다. 민스크의 국내 총생산과 기술 인프라는 수십억 달러 가치의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루카셴코가 제안한 대안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탐지하고 3m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는 구식 장난감으로 해킹에 취약하며 전장에서 전략적 깊이가 없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스타링크로 HD 툼질로 생중계하는 동안 이러한 대안들은 모스 보호 속도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비대칭성 항목에서 러시아의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가장 방신적인 크렘린 지지 블로거들도 이 기술적 붕괴를 인정하며 네, 우리의 인터넷은 사라졌고 지금 당장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방섬유 케이블은 폭격으로 끊어지고 마이크로파링크는 거리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구식 라디오는 우크라이나에 의해 쉽게 도청됩니다. 러시아는 안전한 피난처 없이 기술적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이 움직임은 전쟁에 대한 워싱턴의 개입 수준의 급진적인 변화를 알립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무기를 제공하는 동맹국이 아니라 전장의 물리적 규칙을 바꾸는 기술적 지배자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 산업적인 미국 회사가 러시아의 불법 공급망을 세관이나 바다에서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차단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전쟁의 명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직접적인 개입을 구성합니다. 회사의 CEO와 수천 마일 떨어진 펜타곤 관료가 버튼 하나로 러시아 군대의 작전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주권 주장에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곰을 눈멀게 하는 움직임입니다. 모스크바는 기술적 의존의 함정에 빠져 자국 군인의 운명을 적의 자비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정이 무자비하게 닫혔습니다. 2026년 2월 5일. 군사 역사는 이 날짜를 굼이 눈이 멀게 된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푸틴의 장군들은 그들의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통제하는 소켓에 연결한 것이었다. 그리고 워싱턴이 그 플러그를 뽑았을 때 남은 것은 전략도 초강대국도 아니었다. 남은 것은 USB 드라이브를 들고 뛰어다니는 당황한 지휘관들과 눈먼 군대의 침묵의 비명뿐이었다. 기술전쟁에서 패배한 자는 전선에서 패배한다. 러시아의 화면이 꺼졌다. 게임 오버.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줘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